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시장은 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전 시장이 흔히 알고 있는 한 10여 년 만에 한 번쯤 오면 대상승장, 이 부분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그런 가운데서 투자는 해야 되겠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입지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타겟이 된 게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 시장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게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규제나 제약 요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올 하반기가 가격이 상반기와 같은 느낌처럼 엄청나게 오른다라든지 오를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조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오르기 전 부동산 가격도 낮은 가격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유다라고 딱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일단 저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직전장이 상승장이었다라는 게 되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직전장의 상승장이었다라는 말은 많이 올랐단 말이고 그 많이 올랐단 말은 많이 오른 거에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직후에는 추격 매수라든지 기회가 되면 무언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무언가 테마가 발생한다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무언가 요인들이 생겨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게는 30에서 40% 정도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 다음에 너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정부가 조금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왔었잖아요. 이러면서 회복되는 그 구간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면 무언가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들이 200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장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했고 규제 완화를 할 때 직전까지 투자를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회복되다 보니까 그 당시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입지가 좋은 신축과 구축이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건 좀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의 직전 상황이 되게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울 예전처럼 입지 좋은 곳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까도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오른 가격이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그 이상 올라가서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살 수 있는 여력들을 다시 말하면 수요를 축소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